살고 싶으면 뛰어! 재난 영화 속 생존 법칙입니다. 일명 재난 영화에는 꼭 있다. 빠밤. 재난 시대의 생존법 백과사전이라고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네. 민호 씨 이런 걸 보면 걱정돼서 더 잠이 안 와요. 더 나오지 못해. 그런가? 오피셜로 팩트체크. 내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다음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내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고민호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최고다 오션의 주제는 뭐야 뭔데? 살고 싶으면 뛰어! 예! 저희가 이 여름 더위를 물러가게 할 아주 스릴 넘치는 주제를 가져왔죠. 재난 영화 속 생존 법칙입니다. 나는 손에 땀이 나서 더 더워질 것 같은데. 모르는 말씀. 재난 영화들 대부분 여름에 개봉하는 거 몰라요? 재난 영화와 여름이 만나면 흥행합니다. 이게 바로 흥행 공식으로 이 영화판에선 통하고 있는데요. 일단 괴물 2006년 여름에 개봉을 했고요. 해운대도 2009년 여름, 그리고 연가시 2012년 여름, 터널은 2016년 여름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화들도 각각 그해 여름을 강타한 시원한 재난 생존 영화들입니다. 첫 영화는 2019년 7월에 개봉한 엑시트입니다.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용남인의 가족이 잔치를 합니다. 연회장에서 그런데 산악부 동아리 후배를 만났습니다. 미안해 오빠. 그냥 우리 지금처럼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근데 이 후배가 짝사랑했었던 그런 후배였던 거죠.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도시에 생화학 테러가 일어나면서 사건이 일어나죠. 처음에 이 영화를 포스터만 딱 봤을 때는 또 뭐 뻔한 재난 영화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당장에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열풍이 불었었죠. 사람들이 다들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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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도대체 뭔데? 이게 SOS 구조 신호예요. 시작!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용남이가 철봉에 매달려서 체력 단련을 합니다. 팔힘이 얼마나 센지 막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철봉을 막 이렇게 정말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이 앞으로의 이 용남이가 팔 힘을 가지고 이 등 근육을 가지고 얼마나 큰 활약을 할 수 있는지를 예고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죠. 주인공 용남이 같은 경우에 남들이 스펙 쌓고 막 취업 준비할 때 대학교에서 이제 산악 활동만 했던 거죠. 그럼 동아리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거 영양가 있는 걸 했어야지. 산악부가 뭐야, 산악부가? 너 신만이 할 거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능력이었지만 막상 이 생화학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 맞아요. 사실 이 재난 소재는 달라도요. 생존 법칙은 영화마다 늘 있는 것 같아요. 일명 재난 영화에는 꼭 있다. 빠밤.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다. 이건 절대 불변이고 주인공은 시간도 늦게 가요. 죽더라도 항상 마지막에 죽습니다. 엑시트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때는 연기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아주 극이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런데 빨리 넘어오라고! 너 피해! 주인공 용남과 의주가 탈출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속도와 중량에 따라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도 저는 좀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인공이냐 아니냐에 따라 시간과 위기는 상대적이다. 억울하면 주인공 하든가. 저 하나 재밌는 법칙이 또 생각났어요. 웬만하면 주인공들의 직업이나 배운 스킬과 관련한 재난이 일어나요.
용담과 의주가 산악부였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관련한 이제 올라타는 이런 기질을 발휘할 수가 있었고 이제 괜찮아? 또 영화 타워에서 시설관리팀장 김상경 그리고 소방대원 설경구 방팀이 서버실이라고 했나요? 여기 관리팀장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 빠삭해서 그게 도움이 됐었죠. 샌 안드레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드웨인 존슨 근육이 이만한 분이 구조 헬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이 지진 상황에 헬기를 타고 아내 그리고 딸을 구조를 할 수가 있었죠. 지금 헬기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그 재난 영화의 법칙이 있는데요. 재난 영화에 헬기가 뜬다? 그건 뭐 그 헬기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국룰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 영화는 기본이 액션이다. 그죠. 특히 걸그룹 출신 연기자들이 와이어 액션을 진짜 잘해요. 그 이유가 뭐냐? 콘서트를 할 때 와이어에 달려서 이렇게 천사처럼 요정처럼 슝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물론 영화에서는 이게 발이 먼저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와이어 액션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걸그룹 출신들이 특히 잘한다고 하고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네요. 그렇죠. 유나 씨는 클라이밍 연습을 영화 촬영 들어가기 3달 전부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 클라이밍 씬, 그러니까 올라가는 씬 있죠. 그래서 조정석 씨를 이겨버리는 씬이 있는데 이것도 유나 씨가 당연히 다 혼자 했다고 합니다. 암벽 등반 이야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용남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조금 한심한 백수 캐릭터예요. 근데 그런 캐릭터가 위기의 순간 모두에게 무시받았던 암벽 등반을 통해 길을 찾아서 모두를 구해낸다는 모순 목표를 향해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실패가 되고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끝내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 민호 씨 약간 강호동 씨 빙의 된 것 같은데요. 약간 강호동 명언 제조기. 우리 뭔가 계속 날리는데 잘하는데? 아니 그동안 나를 어떻게 바뀌어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민호 씨 완전 살아있네. 그래서 이번 영화는 살아있다를 준비해봤어요. 왜 칭찬 하나 했다. 이걸 이 빌드업을 가려고. 저는 BTV의 유재석이 될 거예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 현상에 주요 도시들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인불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피해 아파트에 고립된 준우와 유빈이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탈출을 시도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꼭 살아요. 생존 법칙도요, 비대면 시대다라는 거를 느꼈는데 유아인 역의 준우는 굉장히 디지털화된 캐릭터예요. 딱 요즘 아이죠. 왜냐면 SNS로 구조 요청하죠.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막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셀카봉을 이렇게 들고 거기다가 핸드폰을 들고 와이파이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박신혜 역의 유빈 역은 완전 홈캠픽 쪽입니다. 일단 텐트로 요새를 딱 만들고요. 뭔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캐릭터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둘 다 추구하는 뭔가 현 시대에 딱 맞는 캐릭터들인 거죠. 한 10년 전 재난 영화였다고 한다면 이런 장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바야흐로 K-좀비 열풍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살아있다 같은 경우엔 OTT 서비스 1위까지 한 작품입니다. 살아있다가 1위까지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이전에 먼저 흥행했던 K-좀비 작품들 부산행 그리고 킹덤 1, 2의 성공이 작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모두가 한국에서 좀비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다음에 나오는 영화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커졌어요.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일단 부산행 좀비부터 살펴보자면 이 좀비들은 문을 부실지 몰라요. 문을 열 줄도 몰라. 간다. 그냥 눈만 이렇게 뜨고 계속 소리만 쳐. 그리고 사람을 보면 무조건 막 달려서 무는 정도의 좀비들인데요. 근데 살아있다에 나오는 좀비들은 일단 특징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소방관 좀비가 나오는데
이 소방관 좀비가 진짜 무서운 게 살아있었을 때 뭔가 줄을 타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비가 돼서도 이 직업병이 발동을 하는 거죠. 아, 직업병이구나. 불이 딱 보이자마자 바로 그걸 타고 이 박신혜를 잡으러 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머 저렇게 머리 쓸 줄 아는 좀비가 나오면 너무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업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학생 캐릭터도 나오고 뭐 네. 경찰 좀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비들이 나와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이제 소방관 좀비여서 이제 줄을 끊어서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남이 좀비였으면 용남 좀비였으면 이거 그 살아있다 거기서 끝났을 텐데. 그렇죠. 콜라보 시급합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맛있겠다. 진라면이 나와요. 해외에서도요, 이 라면에 관심을 갖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PPL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게 PPL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라면을 끓여 먹냐. 그런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는데 저 당연히 나 같아도 못 참을 것 같거든요. 난 너무나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라면은 되게 현실성 있지 않아요? 갑자기 뭐 찜닭을 해 먹는다거나 뭐 갑자기 뭐 궁중 떡볶이를 해 먹어. 이거는 현실성이 없지. 재료를 어디서 구해? 근데 먹고 라면은 싶구나. 라면 먹을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오 하면서 이 감정 뭐지라고 하면서 봤었던 장면이 있어요. 준우가 준혜야. 일단 우리는 아버지 사무실에 와 있어. 누나도 같이. 준우 괜찮대? 잘 있대? 집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하다가 좀비에게 가족들이 습격당하는 걸 그대로 듣게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근데 이게 원래 대본에는 준우가 오열한다 이렇게 한마디가 적혀져 있었대요. 그런데 유아인이 가족이 죽었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오열을 하고 끝난다고?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소리 지르는 걸 들으려면 들어라! 라는 감정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집안에 정말 난장판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에서 적극적인 복수로 변하게 된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반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유아인 씨가 그러면은 편집을 해서 안 넣어도 되니까 일단 찍어보자라고 해서 찍었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이거 특급 칭찬이야. 자,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재난 영화야말로 정말 여름에 일어날 법한 그런 재난입니다. 2016년 7월에 개봉한 언더워터인데요. 맞습니다. 상어를 소재로 한 샤크무비는 전형적인 여름 재난 영화죠. Oh my god. No way. Mom's beach, right? This is beautiful. She said it was. 멕시코에 숨겨진 아름다운 해변으로 여행을 간 의대생 낸시가 서핑 중 상어의 습격을 받으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과연 낸시는 무사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해변은 비밀의 해변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해변의 존재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변에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해변인데 관광객이 하나도 없고 리조트가 없다고? 라는 부분에서 제가 살짝 뇌피셜을 해보자면은 오래전에 이 해변에 왔다가 돌아간 사람이 없다. 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바로 그 재난, 상어가 있기 때문에. 라는 뇌피셜을 한번 해봅니다. 대박 소름. 그리고 이 영화는 시간이 짧아요. 러닝타임이 80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주인공 한 명이고요. 배경도 물밖에 없고 여주인공 한 명 겨우 누워있을 만한 크기의 암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럴진데 러닝 타임이 여기서 조금만 더 길었다면 굉장히 루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참 미덕이 있다면 아주 잔인하게 스토리를 풀어나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잔인한데 잔인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같은 말이죠.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을 굉장히 절묘하게 파도로 샥 가리거나 아니면 상어의 전체 몸을 흐릿하게 위에서 보는 듯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바다 물 속에서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피가 확 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상어 그래픽 표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상어는 눈꺼풀이 없는 동물이거든요. 네. 그걸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상어가 몸을 부딪혀서 이제 물잖아요. 그 순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어의 눈에는 잠깐 막이 하얗게 씌워지거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굳이 영화에서 이것까지 표현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 디테일을 살렸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상어 영화들 중에 이 디테일을 살린 영화는 이 영화 언더워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물속에서 상어를 만나는 영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얘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스쿠버 다이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뭐요? 물속에서 상어를 만나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상어의 코를 때려라 네. 라는 썰이 있는데요. 그 상어는 이제 코가 약점이래요. 실제로 굉장히 코가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그 피셜은 약간 봄이 다가오면 자는 척을 해라. 네네. 약간 뱀을 만나면 회오리를 그려라랑 비슷한 수준의 뇌피셜이네요. 그리고 무인도에서 고립이 되거나 조난당하는 영화에는 꼭 짝꿍이 있습니다. You wouldn't have match by a chance, would you? 영화 캐스터웨이 윌슨이라던가 김씨표류기의 오뚜기처럼 여기서는 갈매기가 있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 진짜 좀 정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주인공이 의대생 출신입니다. 의대생 출신이어서 날개를 고쳐줘요. Make it worth it. I'm just gonna do this quick, okay? On 3. Ready? 1, 2, 3. I think we did it. 그리고 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CG 아니야? 너무 연기를 잘하던데? CG 같아 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새가 안 날라가겠어? 이거는 캐릭터가 아니라요. 훈련이 된 진짜 갈매기였어요. 풍부한 얼굴. 날개를 고쳐줬으니까 과연 그 갈매기가 은혜를 갚을지 안 갚을지는 오션에서 확인해 보션. 얼른 오션! 이번 영화는 재난 영화의 시조새로 불리는 영화죠. 쥬라기 월드입니다. Our DNA excavators discover new species every year, but consumers want them bigger, louder, more teeth. 쥬라기 월드는 쥬라기 공원 테마파크가 유전자 조작 공명을 앞세워서 22년 만에 새롭게 개장하지만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공룡들의 위협이 시작되면서 펼쳐지는 인간과 공룡의 사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시리즈가 199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0년을 끌어온 시리즈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영화가 나오는 이 30년의 시간 동안 공룡 연구가 멈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증을 살려서 만들었던 그 공룡 연출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고증으로가 된 장면들이 있다는 거. 자, 또 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오늘? 짜잔! 랩터? 네, 벨로시랩터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함께 쥬라기 공원의 상징적인 공룡 캐릭터죠. 공룡의 진심인 편이다 보니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제 벨로시랩터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요. 구영왕. 네. 쥬라기 공원 1부터 털이 없는 공룡으로 등장한 벨로시랩터입니다. 그런데 30년의 시간 동안 이제 연구 결과가 쌓여서 현재 학계에서는 당시 벨로시랩터는 새우같이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는 공룡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중론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워낙에 인기가 많고 시리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공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증을 어기고 이전에 나왔던 그대로 이렇게 매끈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I don't want to win anymore.
사실 저처럼 공룡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영화는 진짜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놀이공원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적 묘사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니마트로닉스 CG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요. 컴퓨터로 제어하는 로봇의 이 근육이라던가 피부 질감까지 그대로 살려서 현실감을 정말 극대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주라기 월드를 보는 또 다른 재미는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 녹아있는 주라기 공원을 찾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rry, are you still there? Hey, where are you? I need you to open Paddock 9. 주라기 월드에도 역시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오른쪽 뺨을 잘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흉터가 무엇이냐? 바로 93년도에 개봉했던 주라기 공원 1에서 랩터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대결 장면에서 얻은 영광의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라기 월드에 등장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 주라기 공원 1에 나왔던 그 티라노의 상처가 있다는 건 바로 이 티라노가 바로 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가 주라기 공원 1부터 봐왔던 주라기 키즈들을 위한 선물과도 같은 이스터 에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차리면 정말 주라기 시리즈 찐팬 인정이죠. 오늘의 최고다 오션 살고 싶으면 뛰어! 재난 영화 속 생존 법칙을 주제로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 테마파크가 따로 없다. 여행 못 가 슬퍼 말자. 유튜버 미도타우루스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미디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얼른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퉁덩. 퉁덩 빠져보셔!